요즘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마치 거대한 폭풍 여러 개가 한꺼번에 우리를 덮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혼돈의 중심에 있는 세 가지 강력한 힘이 대체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현재 시장의 모순을 정말 딱 한 장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니, 한쪽에서는 금이 막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난리가 났는데, 다른 한쪽에선 디지털 금이라고 그렇게 불리던 비트코인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이 극명한 차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폭풍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바로 거시경제. 그러니까 전 세계 돈의 흐름이 지금 암호화폐가 아니라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쏠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 금일까요? 왜 다들 금으로 몰려가는 걸까요? 지금 상황이요, 진짜 무슨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모든 경제 신호가 금을 딱 가리키고 있는 형국이에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돈 가치가 떨어질까 봐 불안하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슬슬 달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거기다가 금이 오르네? 하면서 따라붙는 심리까지. 이러니 돈이 금으로 쏠릴 수밖에요. 근데 이게 금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은요, 상황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은은 안전자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태양광 패널 같은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한 원자재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을 찾는 돈, 미래에 투자하는 돈, 이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은으로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공급은 달리는데 수요는 폭발하고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이렇게 전통 자산들이 매력적으로 보이면 보일수록 상대적으로 암호화폐에 있던 돈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 상황을 코인뷰로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한마디로 정리했는데요. 원래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늘 하던 얘기가 있잖아요.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답이다. 바로 그 논리가 지금 현실이 됐는데 아쉽게도 그 수혜를 비트코인이 아니라 금이 보고 있다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숫자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금 대비 비트코인 가치는 3년 만에 최저치고요. 은 대비 이더리움 가치는 무려 5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이건 그냥 좀 떨어졌네 수준이 아닌 거예요. 시장의 판세가 완전히 귀금속 쪽으로 기울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증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폭풍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건 바로 정치, 그리고 규제 문제입니다. 특히 미국 워싱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골치 아픈 싸움이죠. 클라리티 법안, 아마 좀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사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정말 중요한 법안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복잡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교통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증권이니까 SEC가, 저건 상품이니까 CFTC가 맡아라. 이렇게 딱딱 기준을 정해주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법안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요? 현실은 보시다시피 꽤 암울합니다. 예측 시장 데이터를 보면요. 올해 안에 통과될 확률이 고작 21%예요. 10명 중 8명은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미국 암호화폐 규제를 둘러싼 불확실성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통과가 어렵냐고요. 법안 하나 만드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위원회에서 고치고 투표하고 또 본회의에서 토론하고 이걸 하원, 상원 다 거쳐야 해요. 넘어야 할 선이 한두 개가 아닌 거죠. 특히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시끄러울 때는 이게 언제 끝날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딱 하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 문제입니다. 은행 쪽에서 로비를 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이자를 주지 못하게 하자. 이런 수정안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든 논쟁의 핵심입니다. 은행들 입장은 사실 아주 간단해요. 자기들 밥그릇 지키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돈 넣어두고 이자 받기 시작하면 누가 은행이 예금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행 계좌에 달러를 묶어두게 해야 한다. 바로 이 생각인 겁니다. 당연히 암호화폐 쪽에서는 난리가 났죠. 아니, 그게 말이 되냐? 이건 완전히 불공평하다. 이건 미국 정신에도 어긋난다. 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든 기존의 낡은 금융 시스템을 지키려는 세력과 탈중앙화된 새로운 금융의 미래를 열려는 세력 간의 거대한 철학 전쟁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폭풍입니다. 이번엔 외부가 아니에요. 바로 암호화폐 세계, 그 내부에서 불고 있는 바람입니다. 시장의 양대 산맥이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둘이 지금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폴 베런 네트워크에서 이런 아주 도발적인 예측을 내놨어요. 이더리움이 유일하게 양자 컴퓨터 공격에도 안전한 암호화폐가 될 거고 빠르면 1, 2년 안에 비트코인을 추월할 수도 있다고요. 이게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두 거인의 길이가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입니다. 비트코인은요, 앞으로 등장할 양자 컴퓨터에 해킹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프로토콜 자체가 워낙 보수적이라 변하고 쉽지 않아요. 반면에 이더리움은 어때요? 바로 그 양자 보안 기술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고 이미 온체인 대출 시장은 280억 달러가 넘는 규모로 꽉 잡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거죠. 한쪽은 현상 유지, 다른 한쪽은 끊임없는 혁신.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밖에서는 거시경제 폭풍이, 정치권에서는 규제 폭풍이, 그리고 안에서는 기술 변화라는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폭풍이 동시에 몰아치는 상황에서 과연 스마트머니, 그러니까 똑똑한 기관 투자자들의 돈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신호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라는 곳이 비트코인을 팔아서 이더리움을 사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그냥 포트폴리오 조정이 아니죠. 미래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에 있다고 보고 베팅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더 확실한 신호입니다. 비트마인이라는 곳은 무려 1억 1,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500억 원이 넘는 돈으로 이더리움을 또 샀어요. 이건 이제 개미들의 움직임이 아니에요. 거대한 기관의 돈이 이더리움으로 향하고 있다는,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움직임일 수도 있겠네요. 코인뷰로의 한 분석가가 자기가 가진 암호화폐를 거의 전부 팔아서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으로 옮겼다고 밝혔어요. 이건 암호화폐 내부자마저도 지금은 크립토 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폭풍, 거시경제의 힘이 강력하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자, 보세요. 돈의 흐름은 이더리움과 귀금속으로 향하고 있고 규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기술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아치는 퍼펙트 스톰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장, 혹독한 크립토 윈터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기존의 모든 판이 뒤집어지는 거대한 재편의 서막일까요?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